드디어 또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월간 스테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쉬면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생각하면서 수영복을 하나 샀습니다. OAS라는 브랜드고요. OAS라는 브랜드가 북유럽에 있는 세 친구가 모여서 이제 여름마다 바르셀로나 리조트로 휴양을 가면서 자기들이 입으려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만든 리조트 룩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들어 있는 브랜드라서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관심이 갔고, 저희도 스임 셔츠가 있잖아요. 저희 스임 셔츠도 입었는데 저희 스임 셔츠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그들이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큰 틀이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일상복을 표방하잖아요. 근데 일상복을 표방하면서 일상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지 않다면은 일상복을 전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비일상인 영역도 제대로 바라보고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 저의 전체적인 소비와 경험은 일상과 비일상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소비가 저에게는 정말 비일상적인 경험을 위한 소비로 상징적인 것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거랑 휴가룩에 소개드렸던 그 베스타올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 한번 보여드려서 안 들고 왔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상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조로운 일상 속에 한 번씩 찾아오는 비일상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도 그 사람의 삶을 어떤 식으로 풍요롭게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좀 재밌지 않나 싶어서 공유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앞으로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꺼낼 수 있는 옷? 그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옷을 많이 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옷 쪽으로는 소비가 좀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딱 이 계절이 이제 가을 옷을 보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런닝화를 하나 샀고요. 반팔티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에보스리라고 보통 부르시는데 조금 유행이던 시점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럴 거고, 세티스파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명 러닝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룩북으로 신었던 신발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구매하진 않았고요. 제 성향상 전 런닝화를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은, 보통 이제 런닝화의 수명이 한 500km라고 하잖아요. 저는 한 1500은 뛸 거예요. 한 2000은 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컨텐츠를 위해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저는 보통 이 정도 때까지 신거든요, 신발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어야 신발을 좀 바꿔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아디다스를 좀 신었던 것 같고요. 저는 적당히 만족한 브랜드가 아디다스여서 아디다스로만 신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보통 월간을 찍을 때는 추천보다는 이제 공유의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어플을 사용 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20 정도 뛰더라고요, 최근에. 그 정도 뛰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산 지가 한 달 뒤 조금 안 됐으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한 400 정도 뛰었거든요, 이것만 신고. 근데 반발력이 되게 좋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이 들더라고요. 저 아디다스가 좀 딱딱해요. 엄청 푹신푹신하진 않아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뛸 때마다. 저는 그런 게 좋아서 아디다스를 고르거든요. 근데 아디다스가 좋은 게 뭐냐면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요. 물량을 많이 뽑습니다, 아디다스 자체가. 나이키라든지 그런 아식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엄청 하입됐을 때는 몇 분 컷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입됐을 때도 몇 달 동안 살아있었어요. 그만큼 물량을 많이 만드는 거겠죠, 아디다스 정책상. 저는 아디다스의 그런 점이 좋습니다. 그냥 원할 때 살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최근에 품절이 됐다가 한 달 전쯤에 재입고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땐 품절이었고, 근데 이번에 사서 뛰어보니까 최근에 신은 런닝화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이건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반팔 티셔츠인데, 혹시 한강진역에 있는 소버 빈티지 샵을 아시나요? 저도 막 주류 고객층이 아니에요. 근데 빈티지 샵은 그냥 지나갈 때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는 편이거든요.
예전부터 빈티지샵을 봤을 때 되게 질감이 좋은 티셔츠들이 있었어요. 그 브랜드를 까보면은 오네이타라는 브랜드였거든요. 제가 봤었던 그 브랜드의 제품들은 그 8월의 크리스마스 보면은 한석규가 입은 흰색 반팔 티셔츠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면서. 그게 약간 넥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그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전부터. 근데 오네이타 디자인이 그거에 가장 가까웠어요. 저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니즈가 있었고 빈티지샵을 갔을 때 그 브랜드가 있으면 한 번씩 다 입어봤어요. 근데 보통 그 브랜드가 되게 큰 것밖에 없더라고요. 소보에서도 취급하고 있던 빈티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엑스라지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입을 만한. 근데 소보라는 빈티지샵에서 이 오네이타라는 브랜드의 상표권을 샀대요. 상표권을 사서 이 제품을 이제 PB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그 예전에 제가 만져봤던 그 질감과 그 촉감 같은 것들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리고 핏 쪽으로도 되게 빈티지해요. 넥이 약간 올라오거든요. 이게 저는 청바지에 부츠를 많이 신는데 그 위에 입기 되게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카키페이드라는 색상명의 제품입니다. 여름에는 포인트 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포인트는 되게 예쁜 것 같아서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산 반팔티 중에서는 가장 제 취향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해서 민생 지원 회복금 그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첫 주에 가장 매출 증가율이 높았던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안경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안경이 평소에 구매하려면은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편이잖아요, 안경들이. 이번에 저도 지원금을 받고 안경을 사면 좋겠다 싶어서 안경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진저 아이웨어의 다이버 모델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은 거의 하나로 계속 착용하는 편인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금자 안경은 뭔가 어떤 특정한 코디를 입었을 때 그날의 무드를 조금 해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컬러의 안경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엔 블랙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 진저 아이웨어라는 브랜드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면서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방향성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모델들을 보면 거의 다 좀 그런 느낌의 모델들이 많아요. 안경 크기가 되게 작은 편이고 쓰면은 확연히 좀 존재감이 드러나는 브랜드의 무드가 잘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인데 녹도 잘 쓸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귀가 닿는 부분은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조금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뭔가 이런 디테일들이 저번에 봉견님이 뭐 약간 사촌 동생 안경 같다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잘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푸에브코의 토트백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서먼라이프라는 편집숍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 에코백에 끌림이 있어서 뭘 사면 좋을까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서먼라이프에 이제 괜찮은 에코백이 보여서 갔었는데 원래 사려고 했던 그 제품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거기 직원분이 이 제품을 추천을 한번 해주셔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귀엽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푸에브코가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고는 있던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나온 가방이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36 사이즈랑 40 사이즈가 있는데 36은 이거보다 가로 길이가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피크닉 가방으로도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커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집에 두고 수납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그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냄새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 냄새를 잘 빼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구매인데 첫 번째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잔나비 CD입니다. 총 8개 트랙 중에 네 번째 곡이 사랑의 이름으로라는 곡인데
이 곡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곡으로 인해서 사게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이름으로 한 노래 중에 두 가지 가사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게 결국에는 두 명이 사는 거고 쌍방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씩 간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명이 사는 건데 나라는 사람을 더 내세우려고 할 때 저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두 명이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하면 조금 더 유려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가 반성이 돼서 한번 와닿았던 가사였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함이 가장 진리의 앳된 얼굴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단순함이라는 것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단순함이라는 것을 그냥 무언가를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하게 됐을 때의 저의 감정, 그리고 그때 벅참, 왜 하게 됐는지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 단순함이라는 공식이 100%가 되면 안 되겠지만 살아가면서 일부 조금씩이라도 이 공식을 넣어준다면, 그때 감정을 생각해서 무언가를 행하게 된다면 저희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인끼리 싸우거나 친구끼리 다툼이 있거나 할 때 단순하게 내가 왜 이 친구들하고 이 연인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래서 이랬지 라는 그런 감정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단순하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카시오 제품이고요. 4만 원대예요. 되게 가성비 좋고 군더더기 없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나무랄 데도 없고 가죽 스트랩에 좀 빈티지한 시계 모양, 그리고 착용했을 때도 약간 무겁다 정도의 단점만 있고 그 외에는 딱 단점을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군더더기 없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괜찮은 제품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랑 네모난 모양도 나오는데 네모난 모양이 조금 많이 사시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시계 찾으시면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친구 고마워.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월간 스테디가 너무 오랜만이라 이 구도가 폭력적이라는 걸 잠시 망각하고 있었는데 또 새삼 여기 서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그동안 좀 오랜만에 출연하는데 그동안 뭘 산 날 보니까 되게 자잘하게 많이 샀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제품이 무엇인지 하나만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그게 입고 있는 이 폴로의 빈티지 셔츠인데, 폴로의 이 셔츠를 보면 라벨 밑에 그 폴로 셔츠명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는 보나드라고 적혀 있고, 보통 보나드 셔츠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오픈 컬러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셔츠 하면 크게 소재랑 형태에 따라서 이게 구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소재로 당연히 예를 들면 샴브레이 셔츠가 있겠고, 형태로 예를 들면 버튼 다운 셔츠가 있겠고, 그 조합이 되게 무궁무진한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약간 오픈 컬러의 린넨 셔츠가 약간 여름에 찾던 딱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막상 찾아보려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런 셔츠가 없어서 그냥 이베이 디깅을 하고 있다가 마침 발견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이 소재랑 형태도 마음에 드는데 이 패턴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화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냥 화려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약간 옷을 입을 때 약간 반항적인 게 한 스푼 정도 들어가는 게 좀 더 재밌어요. 물론 업무에서는 아닙니다. 반항적이고 싶다는 게 물론 이게 업무는 아니고 의복 생활에서만. 그래서 오픈 컬러 셔츠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픈 컬러 셔츠가 저는 딱 생각하면 락밴더나 서퍼들이나 라이더들이 입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반항적인 계열의 직종에 종사하실 것 같은 분들이 그런 무드를 한 스푼 정도 섞어주는 게 좀 더 즐거운 의복 생활이 아닐까 해서 저는 이렇게 좀 화려한 패턴이지만 그런 느낌의 셔츠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일상의 좀 담백함 속에 뭐 이런 약간의 변주 정도 넣어주시면 좀 더 즐거운 의복 생활 되지 않을까 싶어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립니다. 아리가또.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아까 이제 비일상적인 소비를 했다면은 컨텐츠에서 제가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좀 채워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 제목에 너무 후킹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고전이 있는데 그 로마의 5현제 마지막 황제였던 분이 전란 시기에 전쟁터에서 저녁에 일기처럼 쓴 글들이 명상록으로 고전으로 남아 있는데 그 책을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한 책입니다. 고전이라는 책을 그냥 읽어도 좋긴 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시대적 배경이나 맥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깊이감 있게 못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이 이제 철학을 해석한 책들이 또 있어요. 2차 해석본인 거죠.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목까지 이런 제가 또 좋아하는 제목이라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이제 스토아학파 계열의 철학을 풀어내시는데 거기서 가장 주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의 순리라든지 인간의 평정심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순리적인 받아들임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평정심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가는지가 일상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들을 한 번씩 읽으시는 게 그럼 일상의 평정심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평정심이라는 게 일상이 단조로워서 깨질 수도 있고 일상이 너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와서 깨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안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자기만의 루틴이나 도구가 있으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 윤석철 트리오를 저는 성길 씨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성길 씨가 그때 혼자 콘서트를 갔다 와가지고 누구길래 혼자서 콘서트를 그 정도 갈 정도면은 대단한 뮤지션님의 틀림이 없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 좋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결에도 맞고 근데 이 CD를 보고 커버가 너무 예뻐서 일단 사봤어요. 지난달에 사고 이제 한동안 계속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자기 일상에 채워 넣는 행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채워 넣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채워 넣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앨범을 이제 제 여름 앨범으로 한번 채워 넣어 봤습니다. 이 중에서 너와 나는 같은 걸 보고 있었어. 이 음악이 굉장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그 경쾌함이 있어요. 경쾌함 속에서도 너와 나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 이 음악은 마냥 경쾌하지는 않은 그 서정적인 그런 멜로디도 담겨져 있어서 앨범 전체적으로 완급 조절이 좋다. 그리고 커버만 이렇게 해놔도 여름이 생각나서 방 안에서 이 책 읽으면서 이 음악 틀어놓으면 그게 뭐 그게 뭐 일상 아닌가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책을 하나 구매를 이번 달에 한 거는 아닌데 이번 달에 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해서 조금 읽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예요. 일단 베스트셀러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유퀴즈에서 무려 장원영 님이 굉장한 또 여보 아니 원래 아이돌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혹시 또 오해 또 그러니까 구매한 이유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 부처님의 평온하고 모든 거를 좀 아우르는 이런 침착한 느낌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요동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차리고 항상 조금 캄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조금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었을 때 저는 되게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되게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읽기 가독성 좋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잠깐 읽기에도 가슴속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나름대로의 상황에 맞춰지면 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걸 계속 말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도 모르게 바라게 되고 뭐 상대방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나만의 집착으로 생긴 게 내 생각과 다르게 왔을 때 거기서 오는 뭔가 서운함 이런 것들은 다 집착이다. 항상 아내에게도 같이 읽자. 좀 읽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만물은 다 변하기 때문에 너무 얽매이거나 너무 안달날 필요 없다. 어차피 다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는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는 저는 이성적인 콘텐츠를 좋아해요. 라는 말은 곧 차가운 콘텐츠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보다는 이제 책을 마주하는 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추천드린 이유는 연극 배우부터 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 보시다 보면은 저는 그런 영상들이 한 번씩 뜨거든요. 이렇게 독백 영상 같은 거 올리시는 배우분들, 아직 유명하시지 않은 혹은 지망생이신 분들, 그런 분들의 오디션 영상 내지 혹은 독백 영상이 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보거든요. 그냥 그들의 최선이 보이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응원을 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들어서 저는 보는 편인데, 근데 이석필 배우님이라는 영상이 떴는데 보통 그런 영상은 조회수가 되게 낮거든요. 사실 높진 않아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20만 회더라고요, 한 영상이. 그래서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독백 연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어색함 같은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황을 다 가정하고 혼자 들어가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앞에 누가 없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근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그 사람의 모든 영상을. 흡입력이 있고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댓글에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저를 조금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사람의 상황이 제 기준에서는 되게 영화 같아요. 그냥 그 생계를 위해서 배달 일을 하시면서 그런 오디션 영상을 혼자서 이렇게 계속 알리고 계신 거잖아요. 전 그런 묵묵함이 너무 좋고요. 그 사람 영상을 쭉 보니까 책 읽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근사하다고 느껴져요.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경외감 같은 게 들고요. 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요. 내가 아닌 타인을 이토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본 게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이석필 배우님이 마파를 해주셨거든요.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뭔가 팬심으로서 오랜만에 그런 감정도 느껴보기도 했고요. 그분의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들을 보시면은 그 댓글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게 사람들의 모든 응원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걸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채널명이 이석필이에요.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CD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조종근이라는 아티스트 분의 CD예요. 피아니스트인데 아까 신기했던 게 대표님이 윤석철 트리오의 앨범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도 지난 연휴 때 기차 타고 이제 고향을 내려가면서 저 앨범의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다른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책을 읽을 때는 좀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강기피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좀 가사가 없는 음악들을 되게 큐레이션을 잘 해놔서 거기서 한번 음악 서칭을 해보자 해서 들어가서 그 상단에 있던 앨범이 이 봄을 기다리며라는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상단에 있어서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두 앨범의 곡을 들으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향을 내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웨이브 투어스의 세션 키보드 연주도 하시고 소개글 같은 걸 보면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피아노 음악을 지향한다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 말처럼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좀 잔잔한 무드의 음악이었고 좀 책을 읽으면서도 듣기 좋은 음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께서도 좀 계절에 맞는 음악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앨범들이 아마 봄에 듣기 좋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봄을 기다리며라던가 아니면 더워지기 전에 라는 앨범의 제목들이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계절에 맞는 음악들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2층에서도 CD들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가사 없는 음악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재즈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잘 알거나 흥미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전 무라카미 하루키를 좀 좋아하거든요. 제 셔츠가 지금 이래서 좀 제 진심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의 약간 쿨하고 담백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음악 취향까지도 조금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즈를 잘 모르지만 한번 재즈에 입문하고 싶어서 그가 뭘 듣나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포트레이트 인 재즈라고. 하루키가 보통 집에 LP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서재랑 합쳐 있다고 아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소파에 앉아서 약간 따끈따끈하고 푸근한 곳에서 그 에피반에 있는 거 하나 꺼내서 얘기를 들려주는 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좀 듣고 있자면 저도 괜히 약간 그의 취향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의 작품 세계에 보면 재즈를 듣는 그 장면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읽다 보니까 아, 약간 이 사람이 진짜 재즈를 사랑하는구나. 음악을 사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그에 밀접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한번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고 하루에 뭐 한 번이라도 그냥 읽고 그 음악을 약간 매장에 틀어놓는 식으로 좀 하고 싶어서 또 이 책을 또 고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재즈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되게 그림도 귀엽고 되게 그냥 읽기 쉽게 정말 에세이처럼 돼 있거든요. 한번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달에 갔던 장소 중에 이미 양과자점이라는 장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고요. 단순히 빙수를 먹고 싶어서 찾다가 가서 먹게 됐는데 뭔가 잘 차려진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써서 흔들림이 없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 있고 어딘가 엉성하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한 흐트러짐이면은 그것대로 이제 따뜻함을 주는데 의도하지 않고 엉성하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엉성해지거든요. 근데 그곳은 의도한 대로 모든 거를 잘 맞추어둔 느낌이었고요. 응대하시는 분의 톤 앤 매너라던가 빙수를 먹기 전에 감자를 각설탕만한 크기로 티스푼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감자를 먹으면 입이 이렇게 리셋되는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면서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 디테일하게 좋았고요. 제철 과일로 하는 7, 8월에만 하는 행복 빙수라고 있었어요. 아, 이게 올라가면 이제 못 드실 텐데 아마 내년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말 그대로 정말 먹으면서 행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과 이 디저트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가 궁금해져서 찾아봤더니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경험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미 커피라는 곳이 있었고 업력으로 치면 15년 정도 지속해 오신 분이었다. 역시 잘하는 데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카페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카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거의 전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 중에 하나가 카페잖아요. 그런 곳을 15년 운영하는 데는 뭔가 배울 점이 있겠다 싶어서 책을 읽어봤고 제가 느낀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그 비일상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카페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단조롭게 일상을 보내면서 비일상을 경험하고 싶어 순간에 카페를 찾는 이유도 있겠구나. 근데 이분은 그런 부분을 잘 설계를 해둔 거죠. 행복빙수와 뭐 이미 양과자점 그런 이제 비일상성을 공간에 어떤 식으로 이식하고 설계를 하는지를 좀 저희 매장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는 그 고객님들의 피드백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피드백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연남동 내 옷장, 뭐 영남동 든든한 옷장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공간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서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정리하고 옷방을 정리를 잘 해두고 싶지만 집에서는 그런 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매장을 들어섰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옷장처럼 옷방처럼 좀 잘 정돈된 그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저희는 좀 든든한 옷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공간을 좀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내 든든한 옷장에 왔다, 이제 여기서 골라서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컨텐츠든 공간을 대하는 마음이든 뭔가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전혀 뭐 카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든든한 옷장 스테디 에브리웨어. 끝. 네. 뭐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8월도 수고 많으셨습니다.